각종 악재가 있었죠. 2018년을 그래도 마무리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요. 신년 간담회장에 나와서요.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요. 일단 보시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선에 지금 전혀 관심 없고요. 이게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불어왔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고마운 일이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또 논란도 많지만 그 점들을 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감안해서라도 어쨌든 여전히 믿겠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기대가 크다는 것일 테고 원칙에서 양보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좀 과격하고 저 고집불통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부당한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제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은 없어요. 또 거기 저의 정책에 의해서 피해보는 측은 좀 반발하는데 보통은 정치인들은 반발하면 물러서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나한테도 득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또 그 점을 보고 우호적인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선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굳이 물어보니까 대답 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던 얘기. 워낙 출렁이었던 한 해를 보내신 분이어서 그렇을까요? 돌다리도 100번, 1000번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기는 바람이다. 대선에는 관심 없다. 이 얘기가 뭘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진짜 대선에 관심이 없는 걸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의혹에서 가장 당황했던 부분은 이것일 겁니다. 본인을 지켜줘야 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적극적으로 반발하면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신문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이른바 친문 당원들의 반발이 가장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그렇게 친문 당원들의 반발심을 사게 된 원죄가 바로 지난 대선 경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선을 하면서 굉장히 날선 모습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대권에 너무 욕심을 냈던 부분이 지금의 비토 정서를 만들어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에 욕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봄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인을 비토하는 친문 당원들에게 약간의 저는 백기를 좀 든 것으로 우선 한 발짝 물러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친문 당원들이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차기 대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 유력 주자로 부상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정 말기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민주당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정에만 집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같은 편, 민주당 원팀으로 받아달라. 그런 신호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님, 지금 대선에 관심이 있다고 저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여론조사 보면 근데 상당히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유시민 전 장관을 넣고 보면은 또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권 행보 발언 이거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정을 하면서 대권 행보와 발언을 하다가 만약에 삐끗한다면 그거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 때를 보면은 시장으로서 뭔가를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대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도정으로서 뭔가를 남겨야지만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의 이런 인기몰이라든가 정치 공학에 의한 어떤 지지 세력의 결집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대권을 이룰 수가 없어요. 대권은 시대 정신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시기적으로 그걸 잘 파악한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칼바람 부는 때 납작 엎드려서 일단 시대 정신을 다지자라는 그 취지로 들립니다. 자, 다음 주면 이분의 재판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김 변호사님? 이때 이제 그래도 이분은 계속 이제 후위를 도모하는 것 같아요. 친형의 생전 카톡이라고 하면서요, 자살을 기도했다.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나온 듯한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요.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가 경찰에 제출을 한 그 카톡 캡처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재선 씨가 새 전화라는 거 표시되는 어떤 익명의 인물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었다. 이게 바로 교통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큰형인 이재선 씨가 조울증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부러 이제 발생시켜가지고 자살을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네. 주장을 해왔지만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 이후에 이제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고 그 전까지는 상당히 그냥 멀쩡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 카톡 내용으로 보면은 이재선 네. 씨가 스스로 이제 본인이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켜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박인복 씨가 이런 이재선 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출한 것이지만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네. 지사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점도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친형 강제 입원도 굉장히 도의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그런 혐의 중에 하나인데 이 카톡 내용이 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되어서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네.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 지지율이 오히려 2% 최근에 상승하면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더 날개 돋친 듯 그렇게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 지사는 재판에도 총력전으로 임해야 될 거고 도정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이 2019년 1월 초반을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일단은 이 재판에 관한 부분들은 다 변호사에게 일임을 하고 본인은 네. 도정에 집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성과, 특히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네. 정부와는 정반대해서 경기도정만의 독특한 캐릭터로 성과를 도출해낸다면 이재명 지사를 향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가능성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선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는 순간 이재명 지사의 정치 인생은 끝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정에 집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역량과 에너지는 재판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